사실 이제 오늘은 우리 내부 행사예요. MSC.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우리 하버드 지금 이제 이분이 존 레이티야 소개 안 해도 여러분 또 한국이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제 저하고는 이제 인연이 된 게 이제 ADHD 쪽 관련돼서 이제 얘기를 이분이 이제 ADHD 쪽에 또 최고 권위자 중에 한 분이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미국 쪽에 이분이 저희를 추천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게 트리하우스 리커버리라고 마약 중독 치료기관이에요. 이제 거기 이제 저희 검사지가 들어가서 실제로 이제 이 친구들이 어느 정도 운동을 통해서 임프루브가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카그니션 쪽으로 저희 쪽 내용이 들어가서 어떤 식으로 좀 좋아질 건지, 이제 이런 논의를 지금 계속하고 있고, 이제 일본에도 소개를 해주고, 정말 많이 제가 도움을 받았어요, 이분한테. 오늘 오셨으니까 제가 사전에 저도 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과 관련돼서. 그래서, 자, 여러분 이제 이거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데, 자, 지금 여러분 알다시피 다 과목을 가르치지, 저희처럼 근본적으로 아이의 뇌를 어떤 식으로 최고의 뇌로 만들고, 정말 좋은 뇌로 만들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노하우나 그 부분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지금 보시면, 지금 요 내용이 뭐냐면요. 이제 이 브레인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에요. 근데 이 환경에 엄마가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뭐냐. 그러니까 결국 왜 그러냐면, 이 뇌의 환경적 요소에 가장 중요한 게 누구예요? 엄마예요. 진짜 메인 변수예요. 그래서 엄마가 어떻게 아이의 뇌 환경을 만들어 줄 거냐, 이 문제예요. 자, 이 뇌가 갖고 있는 DNA의 이런 타고난 속성은 우리가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걸 지금 와서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어떤 환경을 만들어 주냐는 중요합니다. 그게 왜 그래요? 뇌는 이제 신경 가소성이라서, 뉴로플라스티스에서 신경 가소성 때문에 환경에서 뇌가 변화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제 오늘도 이 운동을 통해서 뇌를 바꾼다라는 건, 이건 전부 신경 가소성 덕분입니다. 뇌는 뭐죠? 적응하기 위해서 변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환경을 만들어주는데, 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이 6가지인데, 이게 이제 교육에도 핵심 요소고요. 실제로 뭐죠? 알츠하이머 예방에도 핵심 요소. 이게 이제 성장기의 뇌도 가장 중요하고, 이제 뇌가 퇴행이 일어나는 시점에서, 사실 이제 20세부터 뇌가 퇴행이 일어나요, 원래는. 이제 그렇지만 실제로 워낙 우리가 많은 뉴런을 갖고 있어서 실제로 하루에 몇만 개가 소실돼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왜? 네트워크를 하면 그건 거의 100조의 네트워크가 나오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되게 중요한데, 자, 이 중에서 여러분 이제 그래도 MSC가 터치할 수 있는 게 뭐죠? 스피리추얼, 영성이에요. 제가 이제 요 영성이 뭔지를 설명을 좀 할게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요 두 개가 나오고, 요게 이제 뭐죠? 여러분 일종의 수프라스트럭처인데 상부 구조예요. 멘탈 쪽이에요. 뇌. 그러니까 뇌의 멘탈을 어떻게 관리해 줄 거냐, 요 부분이고, 이제 요 세 가지 부분은 뭐죠? 브레인의 하드웨어. 지금 하드웨어, 이런 피지컬한 부분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 운동, 수면, 푸드. 자, 그래서 요 6가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우리 아이들의 이 6가지 요소를 어떻게 해줄 거냐. 이제 오늘 이제 우리 존 레이티 교수님은 이제 요게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MSC 교육은 지금 카그니션이 어떤 식으로 여기에 영향을 미치느냐. 이제 이쪽이죠. 그러나 이제 더 근본적으로 이제 지금 요 문제를 어떻게 좀 볼 거냐라는 부분들이 이제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보시면 이제 스피리추얼리티. 제가 이제 여러분 거의 10몇 년 전에 이제 인터뷰를 저희들이 이제 엄마들 통해서 이제 일종의 포커싱 그룹 인터뷰를 한 거예요. 이제 우리 교육에 바라는 바가 뭐냐. 그다음에 설문조사를 저희가 쭉 했어요. 해가지고 여러분 자녀가 어떻게 되길 바라냐, 이런 질문했어요. 자녀의 미래상에 대한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엄마들 얘기가 하나같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래서 엄마들 제가 얘기할게, 배운 사람이나 안 배운 엄마나 잘 살거나 못 살거나 똑같은 엄마들의 진짜 일성이 한 목소리로 내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에이, 덮었어요. 그러다가 1년 뒤에 제가 아차한 거예요. 이거다 라고 깨달았네. 자, 그게 뭐냐면, 여러분 보시면은 우리가 아이를 교육하는데 진짜 중요한 게 셀프 아이덴티티예요. 내가 누구냐. 자, 이건 뭐죠? 지성의 영역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보시면요, 내가 태어나서 여기서 죽어요.
자, 요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이거 전체를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문제가 스피리추얼리티. 내가 왜 태어났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지금 내가 살면서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 라이프 전체 라이프 타임을 놓고 내가 왜 존재하냐. 내가 살면서 지금 보시면요. 내 미션. 자,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지? 그 다음에 결국 내가 어떤 밸류를 만들어야 되지? 이건 근본적인 문제예요. 이건 지성의 이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 얘기는 뭐죠? 여러분 그 높이의 가랄자를 말하잖아요. 일자인데 이래 땡기면 일자가 되고 이래 땡기면 Y자가 되잖아요. 가족이니까. 그럼 이건 뭐죠? 그 바탕을 얘기하는 거예요. 스피리추얼. 그 인간은 그런 뭐죠? 영적인 동물이야. 그런 면에서 우리가 아이한테 어릴 때부터 너는 누구고, 그 다음에 너는 무엇을 할 것이고, 너의 미션은 뭐고, 그 다음에 너는 어떻게 살 것인가. 자, 저 이걸 우리 MSC 담임 애가 글을 쓴 걸 보고 또 충격받았어요. 초등학교 5학년인가 6학년 애가 너는 누구인가? 너의 미션이 뭐냐 이랬어요. 그러니까 얘가 사주 얘기를 꺼낸 거예요. 엄마가 사주. 애가 그 글의 내용이 뭐냐면은 엄마한테 들은 거예요. 그 사주의 내용을 들은 데 뭐냐면 단지가 쫙 있다는 거야. 단지가 쫙. 근데 자기 단지가 있는데 뭐 그게 빨간 그로 덮여 있대. 예. 근데 그걸 딱 여니까 뭐냐면 이 아이가 이 민족을 구원하리라. 그 문장이 써져 있었다. 그래서 자기는 뭐죠? 이 민족을 구원하는 미션. 여러분 어떠냐? 아이한테 그런 미션을 줘야 돼요. 이 민족을 구원한다. 자, 여러분 역사의 위대한 사람들은 다 뭐죠? 미션이 있어요. 그 미션이 있는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value creation 할 수 있는 거예요. 가치를 창조하죠. 그러니까 가치 창조 이전에 애가 미션이 있어요. 여러분 미션 있는 애들은 눈이 똑바로 박혔어요. 왜?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난지를 아는 애들. 자, 그러려면 뭐죠? 과연 내가 누구인지? 자, 이런 부분에서 니는 찌질이야. 아휴, 넌 문제만 맨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도 아이의 미래의 모습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아이에게 뇌에 심어줘야 돼요. 그게 영성입니다. 자, 그랬을 때 저희가 전 세상에 이만한 성공학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 정도의 성공학. 미국 쪽에서 성공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 보시면 부모님한테 물었어요. 자녀가 어떤 삶을 살기 원해요? 자녀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으면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거 정답이에요, 정답. 혹시 우리 아이가 이렇게 안 되길 바라시는 분? 이건 엄마 아니에요, 엄마 아니에요. 전 이게 뭐죠? 모성 DNA라는 거예요. 부모의 모성 DNA. 본능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자녀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요. 근데 이게 뇌과학적으로 보면요. 거의 정확합니다. 자, 우리 아이들의 이제, 그래서 이제 뇌 검사가 필요한 거고요. 이 검사를 하면 뇌적성. 이 아이의 타고난 일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뇌적성. 그렇게 좋아하는 일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면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내 안에 어떤 포텐셜이 있는지도 모르고 평생 살아간다.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게 뭐죠? 이 부분에서 우리 아이가 진짜 뇌 안에 잠들고 있는 거인이 뭔지 이걸 찾아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뭐죠? 아이의 뇌적성을 찾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검사를 통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찾아줍니다. 지금 저희가 이렇게 대학, 군대 이런 데 다 들어가서 해주는데 다들 놀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훌륭한 걸 몰랐다는 거예요. 진짜 아이들마다요 훌륭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도 어마어마한 포텐셜이 있어요. 한평생 그거 못 찾고 죽어버리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다음 생에 또 찾을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자, 그런 면에서 뭐죠?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뭐죠? 첫 번째가 우리 아이의 뇌적성에 맞는 좋아하는 게 뭔지를 찾아주고 그걸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자, 두 번째가 뭐죠? 이 좋아하는 일을 10년을 해요. 이게 10년의 법칙이에요. 그리고 좋아하는 일을 1만 시간으로 해요. 이게 1만 시간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해합니다. 뭐든지 1만 시간 하고 10년을 하면 잘한다. No,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걸 찾아서 이쪽으로 10년을 달려야 되고 1만 시간을 달려야 된다. 자, 이걸 달리면 뭐죠? 그때 이걸 우리 뭐죠? calling. 이게 vocation, 소명이에요. job이 아니에요. occupation이 아니에요. 그건 밥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서 그걸 10년을 달렸을 때 그게 나의 진정한 전문성이 된다. 프로페셔널.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뭐죠? 아이들이 소명을 가질 수 있는데 그 소명의 출발점은 뇌적성이다. 여기서 시작을 해서 이쪽으로 오면 이제 이 아이는 다른 아이가 차별화된 자기만의 전문성을 갖게 되고 그 분야에 대해서 올인을 하게 되고 열정을 갖게 되고 꿈을 갖게 돼요. 자, 그러면요, 우리 아이가 이제 그 다음 허들을 또 넘습니다. 이제는. 자, 여기는 뭐죠? 콜링이 있었죠. 불렀어요. 그 다음 뭐예요? 미션을 줘야죠. 자, 그 다음 단계로 보시면 미션이 뭐예요? 자, 얘가 예를 들면 심장병 의사로서 많은 심장병에서 그 병원이 미어 터져. 야, 밤새도록 돈 헤아리는 재미로 살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하면 뭐 하는 거야? 사람들이 자기의 수술을 받고 새로운 생명을 얻고 돌아간 사람들의 뒷모습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있구나.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미션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머무르면 안 된다. 돈에 머무르면 안 된다. 물질적 가치에 머무르면 안 된다. 이 아이가 이제 뭐죠? 한 단계 넘어서 영적 가치로 넘어가는 미션. 아, 내가 진짜 내게 주어진 미션은 귀한 생명을 살려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회복하도록 도와주는 거구나. 이제 이 미션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저절로 아이들은 뭐죠? 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돼요. 여러분, 이게 지금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존경을 받아야 돼요. 이 일을 하는 사람 많아요. 그 일을 통해 존경받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왜? 갈수록 숫자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저는 뭐죠? 우리 아이들이 이런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넥스트 레벨을 가면 이제 뭐죠? 자, 존경받으니까 관종이 돼하고 남이 나를 지켜보니까 좋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남이 알아주는 게 아니라 이제 내 안에 내적 보상이 일어나. 도파민이 나오기 시작. 세로토닌이 나오기 시작하고 내 안에서 행복이 오는 거야. 내적 보상이. 그럼 뭐죠? 그 다음 단계 뭐죠? 또 다른 이렇게. 이게 이제 서큘레이션에서 계속 돌아갔을 때 이게 성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저는 뭐죠? 이 하나의 사이클만 돌아도 하나만 가서 돌아도 성공이에요. 더 성공적이다. 두 번째, 세 번째.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 정말 내가 누구이고 셀프 아이덴티티. 그리고 내가 어떤 미션을 갖고 있고 그 다음 내가 정말 어떤 밸류를 만들면서 세상을 보다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데 세상을 보다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데 우리 아이가 뭔가 인생의 보람을 느끼게 해줄 것인가. 여러분, 그게 뭐죠? 파우스트의 정신입니다. 괴테의 파우스트. 그 작품 우리 이제 중학교에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는데 아주 중요한.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이런 영성이 있으면은 이제 우리 존 레이티 교수님 오셔서 자, 그러면 MSC가 갖고 있는 최고의 장점은 뭐냐? 이거죠. 멀티디멘셔널 띵킹. 자, 이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higher, H-I-G-H-E-R, order. 띵킹. 고차원적 사고. 자, 여러분, 이 고차원적 사고가 미국의 지금 핵심 개념. 21세기. 왜 그러냐면, 이제 21세기는 지식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지식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뭐죠? 하이어 오더 띵킹이에요. 그래서 이게 교육적으로 들어온 게 미국이 이미 2000년대부터 준비해서 2010년대 본격적으로 한 게 뭐냐면은, Common Core State Standard라는 게 있습니다. CCSS라는. 이게 뭐죠? 미국의 공교육으로 들어와서 핵심 우리말로 하면 역량교육이에요. 그걸 어떻게 바꿔야 되냐, 미국 교육을. 그리고 SEA를 좋아지게 하니까 애들이 뭐 하는 거예요? 공부도 좋아지더라. 한 11%. 근데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그런 부분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우리 MSC의 이제 최고의 자랑은 이와 같이 세상이 파랗다? 이건 지식이에요. 지식을 다 배워요, 일반적으로. 세상이 파랗구나. No. 세상이 파랗다? 이 사람은 파란 렌즈를 끼고 보아서 세상이 파랗다. 자, 그럼 이 저자의 렌즈가 왜 파랗냐? 그 사회의 렌즈가, 그 민족의 렌즈가, 소셜 렌즈가 파래서. 우리 이걸 뭐죠? 패러다임이야. 요건 각자의 렌즈고, 개인의 퍼스널 렌즈. 근데 이걸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게 다 내려오는 거예요. 지식을 배우는 거예요. 그럼 지식은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는 유효기간이 너무 짧아요. 그래서 이제 요걸 훈련시켜서 우리 애들은 뭐죠? 여기 있는 애들을 요 단계로 올려주는 거예요. 지식을 좀 뭐죠? 세상이 파랗다 그러면 뭐죠? 동시에 파랗구나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이 저자 파란 렌즈 꼈어. 이게 공부에서 제일 중요하죠. 이게 뭐죠? 출제자의 의도 파악이. 그 다음에 뭐죠? 그 민족의 렌즈. 또 4차원, 5차원 계속 올라가. 이걸 우리 아이 뇌에 세팅하는 게 MSC의 목적입니다. 미션이에요. 뭐죠? 애들과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애들이 어마어마한 성과를 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올라갈 때 이 칼이 필요해요. 지성의 칼이 필요해요. 이 칼이 이제 칼은 뭐죠? 이 텍스트를 주면 이걸 쪼개는데 우리나라 애들은요, 대충 이렇게 쪼갠다. 이거를 아주 정밀하게 어널리시스를 해야 된다. 이걸 분석하는 건데 이걸 제일 잘하는 민족이 영국 민족.
그 다음에 미국 갭이에요. 이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어때요? 통으로 패턴을 좋아합니다. 아, 이 유형이네. 우리도 안 쪼개요. 그렇게 이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그냥 이 지식을 쪼개야만이 뭐죠? 이 저자일은. 이 쪼개는데 요 머티리얼이 뭐가 되었냐? 이 스토리, 칼을 갈 수 있는 스토리. 하버드 클래식스, 시카고 클래식스, 예일 클래식스. 이거 훈련시켜요. 왜? 이건 자를 만한 책들이에요. 어려운 책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 칼을 날카롭게 해서 요거 찾아주는 게 요게 MS입니다. 그랬더니 뇌가 어마어마하게 크리티컬한 브레인이 되고 크리에이티브한 브레인이 되더라. 쉽게 얘기하면 좌우뇌가 다 좋아지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좌우뇌를 쓰는 이유는 마인드와 관련됐을 때는 대뇌 신피질이기 때문에 좌우뇌를 써야 돼요. 근데 비헤이비어 관련되는 본능과 연결 때는 우리가 속칭 림빅 시스템이나 이런 대뇌 변연계 쪽 얘기를 많이 할 수 있는데 이모션 쪽에 그런 부분들은 좀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그래야 크리티컬 브레인이 되고 크리에이티브 브레인이 되더라. 요게 이제 MS예요. 그럼 이제 이거를 실제로 한번 해보자. 아, 요거는 이제 SEL이에요. SEL은 뭐죠? 내가 누구이고, self-awareness. 그 다음에 뭐죠? self-management. 나를 어떻게 컨트롤하고, 조정하고, 그 다음에 뭐죠? 다른 사람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공감하는 기술. 그래서 우리 아이가 현명한, 리스판스블한 디시전 메이킹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요게 이제 미국의 지금 SEL의 핵심 개념입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non-cognition 쪽에, SEL 쪽에 지금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그냥, 제가 인지 분석이에요. I know that I know nothing.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 뭐 그거야 우리는 뭐죠? 그건 지식이죠 그냥. 이거 한번 분석해 보시죠. 그럼 이건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냥 점프를 하겠습니다. 자, 이건 이 얘기예요. 이 know는 생각이 2차원이고 know는. 이건 뭐죠? object language야. 이건 meta language라. 이건 뭐죠? 내가 뭘 안다 모른다예요. 자, 내가 안다, 아는 범위. 그러니까 우린 지식을 넓히면 뭐죠? 내가 아는 범위를 넓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지금 보시면 노의 2차원은 뭐죠? 내가 이 안다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생각의 2차원이에요. 그 메타 레벨에서 뭐죠? 내가 아는 거예요. 그럼 메타 이 노는 뭐죠? 내가 여기까지는 아는데 요건 몰라. unknown. 요걸 구별하는 게 생각의 2차원. 이건 메타 레벨. 그럼 이거 뭐죠? 이미 머릿속에 뭐 하는 거예요? higher order thinking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아이 머릿속에 이 디멘션이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요 부분들이. 그래서 요게 노의 2차원의 아이들이 올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 이게 뭐죠? 지혜잖아요. 내가 모르는데 안다 그러면 이게 뭐죠? 리스크예요. 일찍 죽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문장이 다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뭐예요? 도가 도 비상. 도가 도로서 가능하려면 그건 이미 도가 아니다. 이게 뭔 소리인지 몰라요. 이거 갖고요. 정말 인류가 2000년, 거의 2500년 가까이 이 문제를 갖고 논의를 합니다. 도가 도. 이게 알다가도 모를 일이거든요. 아까 예를 들면 I know that I know nothing 하고 비슷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도가 도로서 가냐면 그건 도가 아니야. 그럼 어쩌라고? 자, 우리가 아이들한테 또 들어오는 건 뭐죠? 자, 우리가 도라는 건 뭐냐? 이 대상을 바라보는데 내가 파란색 렌즈를 끼워보면 이게 뭐로 보여요? 파란색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 렌즈를 끼고 이걸 바라보면 그건 뭐 하는 거예요? 이미 그게 아니에요. 이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 여러분 보세요. 솔직히 여러분 다 자기 렌즈를 끼고 보잖아요. 내 렌즈를 끼고 보는 순간 그거는 뭐죠? 그 대상에 대한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도가 도 비슷한. 내가 도가 도로서 얘기한다 그러면 그건 이미 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네 렌즈로 봤기 때문에.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 내 렌즈를 벗어나야 돼. 근데 벗어나는 법을 모르잖아요. 그러려면 다시 교육이 또 필요한 거예요. 이 자기 렌즈를 벗어나는 법.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이 말 말고 뒤에 또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대상을 볼 때 뭐죠? 한 면을 봅니다. 한 면을. 요 묘면. 뭐 하는 거? 뒷면을 못 봐요. 그 우리가 여러분 보는 건 뭐죠? 항상 공간적인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면을 못 봐요. 그 이면을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야 돼? 인사이트가 있어요. 그 여러분 우리가 보는데 내 렌즈를 벗어나는 것도 1번. 첫 번째, 내 렌즈가 어떤 색깔인지 알고 벗어나는 게 1번. 두 번째, 사물의 이면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인사이트가 있어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죠? 시간적으로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를 알아야 돼요. 포사이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뭘 본다는 것 자체가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떤 렌즈를 끼고 바라보냐, 이 문제도 첫째 하나 의식을 해야 되고, 두 번째 내가 그걸 꿰뚫어서 그 뒤에 안에 있는 것까지 볼 수 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야 되고, 심지어 그게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포사이트를 가져야 되는데, 그걸 뭐라 그래? 타우도라 그래. 우린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안다는 걸 이해하려면 여러분이 본다라는 말 자체를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대상을 이해하는 거하고, 대상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거하고, 너 대상 빼고 네가 본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야? 라고 얘기하면 이 세 가지를 얘기해야 된다. 내가 어떤 렌즈의 색깔을 끼고 있고, 내가 그 사물의 인사이트를 볼 수 있는 이 사이트여야 되고, 그 다음에 포사이트가 볼 수 있으면 그게 뭐죠? 내가 이제 볼 수 있다라는. 그 여러분, 어떤 전공을 하건 무슨 공부를 하건 본다라는 말 자체의 의미를 깨달아야 된다. 자, 이런 공부가 MSC의 공부입니다. 저희가 시덥지 않은 지식 몇 가지 아이들한테 전하고 그거 알아갖고 잘난 척하고 이런 거, 그런 애 키워서 뭐예요? 뭐 좀 더 알면 그 다음에 더 많은 놈이 오면 찌그러질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런 식의 이 말의 의미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만 더 가봅시다. 지금 바빠도. 이거는 군군신신 부부자적. 임금은 임금다워야 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되고, 아비는 아비다워야 되고, 자식은 뭐 어쩌라는 얘기예요. 자, 이게 공자가 뭐죠? 여러분, 춘추전국 시대에 살았단 말이에요. 자고 나면 뭐 하는 거예요? 밑에 애가 역모를 해서 왕의 목을 잘라요. 그럼 이 난세가 왜 생겼느냐? 뭐 하는 거예요? 각자가 각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 여러분, 여기에 뭔지 아세요? 좌뇌예요. 좌뇌는 마이크로하게 네가 전부 각자의 역할을 잘할 때 전체가 좋아져. 귀납법을 써요. 인덕션.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 귀납법을 써서 세계를 제패한 나라가 영국이에요. 영국이 첫 번째 뭘 했죠? 디모크라시. 민주주의는 각자가 자기 의사를 발명해서 바로 정치적 마켓에 와서 민주주의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애들이 만든 게 뭐예요? 캐피탈리즘. 각자의 개인의 경제 주체가 내가 스스로 선택을 해서 시장에서 마켓에서 가격을 형성해서 거래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세 번째 애들이 또 만든 게 뭡니까? 바로 모던 사이언스. 각자가 뭐 하는 거예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통해서 제너럴 로우를 법칙을 만들어요. 자, 여러분, 요 세 가지가 전부 좌뇌의 인덕션을 쓰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 아이한테 반드시 그걸 훈련시켜야 돼요. 좌뇌를. 그래야 그 위에 우뇌가 꽃을 피우지 좌베이스가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널리티컬 띵킹이 진짜 중요하다. 아까 이 분석, 칼을 아이한테 교육시켜야 된다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임금은 임금다고 신하지 않아. 아비는 아비다. 이건 돼요. 그 여러분, 공자는 뭐죠? 태평성대의 체제를 유지하는데 기가 막힌 논리. 그럼 노자는요, 우뇌거든요. 난세에 서바이벌 하는데 최고예요. 왜? 인사이트, 포사이트를 가지니까. 그래서 난세에는 항상 우뇌가 유리합니다. 생존이. 시스템은 좌뇌가 잘, 마이크로하게 잘 만듭니다. 이건 뭐죠? 데카르트. I think therefore. 나는 생각한다, 호로존다. 자, 여러분, 이 말을 보면요. 이 문장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참되다고 여겨온 모든 것을 나는 감각으로부터, 감각을 통하여 받아들인다. 조금이라도 의심할 수 있는 것은 다 그것들이 내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경우처럼 모든 뭘. 자, 그럼 이 얘기, 여러분, 요거 하나만 이제 요거 끝이에요. 자, 밖에서 자극을 주면요. 우리는 퍼셉션 하죠. 자, 감각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이게 뇌로 얘기하면 척두엽, 후두엽, 두정엽이에요. 자, 이걸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 그걸 뭐죠? 전두엽을 보내서 컨셉션을 해요. 근데 문제는 이 컨셉션이 뭐죠? 인컴플리트, 불완전해요. 그럼 뭐죠? 이 대상의 자극에서 이게 불완전하면 미스퍼셉션이 되면 컨셉션도 미스컨셉션이다. 그럼 우리의 지식은 뭐죠? 다 불완전. 그걸 데카르트는 뭐죠? 의심의 대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내가 경험을 통해서 모든 배운 지식은 믿을 수 없다. 왜? 퍼셉션을 통해서 컨셉션을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뭐죠? 여기 보면 감각으로부터, 여기서부터 또는 통해서. 그럼 우리의 갖고 있는 모든 지식은 믿을 수 없다. 왜? 감각을 통하거나 감각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럼 데카르트는 확실한 게 뭐죠? 그러니까 데카르트는 모든 지식을 거부해요. 의심해요. 왜? 다 통해서 들어온 지식은 다 거부해요. 대상에 대한 지식.
그럼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뭐 해야 되냐? 여러분 이제 보세요. 요것만 잠깐 정신 차리세요. 자, 이 통에서 들어왔죠. 지금 이 생각을 내가 한 단계 위에서 하이어 레벨에서 보고 있어요. 아, 지식이 감각을 통해서 퍼셉션을 통해서 컨셉츄얼라이즈 됐네 라고 하는 생각은 메타 레벨의 생각. 그거는 감각으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생각이에요. 헷갈리시죠 벌써? 요걸 이해하셔야 되니까 여러분 그럼 생각이 2차원에 올라간 거예요. 뭐하니까 모든 생각은 대상이 자극을 통해서 감각을 통해서 생긴 이 생각은 뭐죠? 믿을 수 없어요. 왜? 이를 통해서 들어왔어요. 그 생각이 이렇게 이루어지네라고 내가 밖에서 보고 있어요. 그 생각은 뭐죠? 한 차원에서 보는 생각은 감각을 통해서 들어온 생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생각은 뭐예요? 생각의 2차원이에요. 아, 생각이 이루어지네. 감각을 통해서 들어온 거는 불완전하고 문제가 많네. 그런 지식은 믿을 수 없네라는 생각에 대해서 지금 한 차원에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I think 제곱이에요. 2디멘션. 그럼 뭐하냐? 그렇게 하는 내가 있잖아요. 그게 나예요. 여기 보면 명확히, 그러니까 애들이 이 글을 읽을 때요, 그냥 나는 참되다 이래 읽으면 안 된다는 거야. 지금까지 내가 참되다고 여겨온 모든 것이에요. 나는 감각으로부터, 감각을 통하여 받아냈다. 이건 다 뭐하죠? 의심의 대상. 그럼 의심이 안 되는 건 뭐냐?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생각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나는 존재한다. 여기서부터 데카르트가 뭐죠? 모든 논리를 끌고 다니야 돼. 그게 여러분 뭐죠? 서구를 이끄는 근대의 힘입니다. 이 머리를 아이들한테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넘어와서,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주제로 이제 넘어오는데, 우리, 닥터 존 레이티 교수님께서 지금 뭐 하게, 자, 운동을 통해서 하드웨어로 좋아지게 하죠. 인지를 통해서 연결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재밌는데, 크리에이티브 라핑. 창조적 휴식을 하면, 그 다음에 아하 익스피리언스가. 그래서 창의성은 이 부분에서 나타나고 인지는 여기에. 이게 이제 우리 존 레이티 교수님께서 이 부분에서 얘기한 이 인지는 저희가 리딩, 수학, 사이언스 이쪽이 되게 중요하다. 근데 여기는 이제 교감신경이 많이 움직이죠. 그리고 뇌를 쓸 수 있도록 하드웨어를 만들어주면 그 다음에 여기서 지식이 인지가 들어오면 그것들이 잠복기를 거쳐서 창의성이 좋아진다. 자, 이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움직여진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교수님께서 이제 나오셔가지고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전문적으로 세계 최고의 뇌과학자니까 정말 살아있는 전설이죠. 그래서 여러분 특히 이제 한국에서 히트를 쳤던 책이 뇌 1.4kg 사용 설명법, 이것도 아주 엄청나게 많이 팔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신 책이 운동하시는 뇌. 이 번역도 참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하시는 뇌가 이제 이건 전 세계적으로 이제 베스트셀러. 교수님이 11권의 책을 쓰셨는데 그게 지금 14개국 언어로 번역돼서 출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하시는 뇌는 얼마나 그게 인상적이냐. 리복에서 그거를 후원까지 해서 이제 교수님을 지원을 해주고. 그래서 전 세계에 이렇게 하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고 와일드라고 야생으로 걸어가는, 우리말로 뭐죠? 맨발로 걷는 뇌. 이게 이제 우리가 현대인들이 진화의 과정에 도시화가 되면서 점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이제 우리 존 레이티 교수님께서 나오셔서 저는 그만하고요. 전 앞에서 그냥 appetizer로 드시고 이제 메인 디시가 이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